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명나라 환관이자 영락제의 신복이었던 정화는 영락제 제위 후인 1405년 세계 최대의 함대를 이끌고 해상원정을 떠났습니다. 317척의 배, 27,800명의 군단으로 이루어진 대함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풍당당한 함대를 이끌고 대항해에 나선 것은 전 세계에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해상 항로를 개척하고 조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물을 받아 명나라로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함대에는 황제를 위한 선물로 채워질 보물선이 62척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동남아시아, 인도양, 동아프리카의 케냐, 그리고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30년간 총 7번의 대항해로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았는데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4번째 원정 때 거대한 기린을 받아 배로 실어 나른 것입니다. 기린은 1414년 명나라 함대가 아라비아 반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무역의 중심지 벵골에 있었을 때 현재 케냐가 위치한 곳에 있던 말린디라는 이슬람 제국의 술탄이 사절과 함께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사자나 흰 코끼리, 앵무새보다 기린이 특별했던 것은 중국 신화 속에 나오는 사슴의 몸, 소의 꼬리, 말의 발굽을 가진 웹불 짐승인 칠인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린을 처음 본 명나라 학자들은 흥분하는 모습으로 칠인이라고 주장하며 칠인이 성군의 통치 기간에만 나타나기에 황제의 덕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영락제를 한껏 추켜 세우고 그의 황위 찬탈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영락제는 그들의 아첨에 속지 않고 그것이 칠인이 아니며 자신도 성군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금성의 기린은 명나라의 외교 성공의 상징이자 놀라운 대항해 시대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궁중화가의 그림과 시로 남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항해는 영락제가 죽고 선덕제의 치세까지 이어지다가 명나라가 다시 쇄국주의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 북서부 간수성 고비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젤라이자이 마을 사람들은 중국에서 인정한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국인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가, 높은 코, 창백한 피부, 붉은색이나 금발머리, 푸른 눈 같은 유럽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1940년대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사 교수인 호머덥스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호머덥스 교수에 따르면 기원전 53년 마르쿠스 크라수스의 로마군이 파르티아와 격렬한 전투를 한 후에 로마군 일부가 전투를 피해 동쪽으로 도주하다가 포로로 붙잡혔고 훗날 석방되어 서부 대초원 리체년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젤라이자이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나왔지만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논란 속에서 1998년, 2005년 젤라이자이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젤라이자이의 주민의 DNA 중 56%가 코카서스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로마인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7년에 후속 연구가 이어졌는데 북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북의 유전자의 유전적 변이가 중국 다수 한족의 하위 그룹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젤라이자이 주민들의 로마인 기원설은 흥미로운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한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북부의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백인의 특성을 가진 중국인들로 신장, 위구르 등의 소수 민족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곳 주민들은 자신들 조상의 일부가 로마인일 것이라는 믿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이런 믿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젤라이자의 마을 입구에는 고대 로마 스타일로 설계된 기념물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갈리아를 포함한 유명한 로마인의 동상을 복제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로마군의 옷과 장비를 착용하고 로마군 흉내를 내며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뿌리를 보고 싶어하는 이탈리아인들입니다. 숙박시설도 고대 로마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믿음과 열광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일부라도 로마군의 후예인지에 대한 답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유전은 둘째치고라도 과거에 로마인이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전이나 무기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장시성 오원현 홍관촌의 골목 끝에는 청나라의 거인 첨세체가 살던 옛집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높이가 3m인 다른 중국인들의 집과 달리 5m였습니다. 1842년에 태어난 첨세체는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들보다 키가 훨씬 컸는데 유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대가족이었던 그의 집에는 한 키로 유명했던 지역상인 아버지 외에도 2m가 넘는 형과 두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세체가 독보적이었던 것은 다들 2m가 넘었을 때 성장이 멈추었지만 첨세체는 계속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흥미로운 일화도 있는데 태평천국에 패한 잔당들이 약탈을 하다가 오원에서 그들을 보고 신의 보호를 받는 마을이라고 겁을 집어먹고 달아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첨세체는 나이가 들자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가족이 알선해준 상하이의 잉크 공장에 들어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꾼 영국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첨세체가 상하이에서 큰 키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본 영국 사업가는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에게 청나라 관복을 만들어 입히고 그를 전국 각지로 데리고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청나라 정부는 그 사업가를 찾아내 계속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청나라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일로 첨세체도 감옥에 갈 뻔했지만 외국인 사업가들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고를 받은 영국 사업가는 첨세체를 데리고 세계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서양인들에게 동양은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첨세체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망설였지만 결국 설득당해 영국으로 가는 증기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후 사업가는 첨세체를 데리고 다니며 신비한 동양의 거인으로 키가 3m19라고 했습니다. 첨세체의 등장은 영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영국인들은 그를 보려고 앞다투어 표를 샀습니다. 첨세체는 무대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개와 마술을 배웠습니다. 신비한 동양에서 온 데다 거인의 키, 그리고 고개와 마술은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첨세체는 나이가 들면서 향수병에 걸렸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업가는 그를 붙잡아두기 위해 그에게 영국 여성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첨세체는 런던의 대사관에 취직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고 한동안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긴 여행은 힘들다는 판단으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첨세체의 아들 첨택순이 상하이의 영국 영사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향 마을에는 일가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형인 백부만 남아 있었는데 백부는 그에게 냉담했습니다. 그는 첨세체의 아들이 상속권 주장을 위해 돌아온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에게는 혈육이 없다며 집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쫓겨난 그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893년 첨세체는 마침내 병이 악화되어 머나먼 이국 땅에서 5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은 그의 키가 3m19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후에 제작된 그의 관 길이는 2.6m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실제 그의 키는 2.4m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인들은 그가 불행했을 것으로 추측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큰 키로 명성을 얻었고 영국 신문에도 실렸으며 영국 우표에도 등장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아들 첨택수는 거인의 키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